우리 대삼신이 안 옵니다. 오늘 뭐 있다 했나? 조치라 했나? 왜 어쨌든가? 자, 이제 분식 영역을 할게요. 문과가 되게 중요해. 분식 영역은 문과가 좀 중요하고 대학을 가서도 좀 많이 쓸 겁니다. 보통 경영경제를 부전공을 택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부등식 영역은 경영관리 그쪽에서 좀 많이 쓰입니다. 경영관리. 배경 설명부터 좀 하죠. 배경 설명부터. 부등식의 영역의 출발점은 뭐냐면요. 선형계획법에서 출발을 해요. 말이 좀 어렵죠. 선형계획법 출발을 하는데 이게 리니어 프로그래밍, 그래서 LP 이렇게 얘기합니다. 리니어 프로그래밍, 선형계획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넌 뭐냐면 이게 2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했을 때 독일군이랑 연합군이랑 싸웠잖아요. 그 독일군에서 어떻게 하면 전쟁을 이길까 해서 과학자들이랑 수학자를 시켜서 여러 가지를 발견을 하고 이론을 수립하고 그랬던 적이 있다고 해요. 그때 탄생이 됐다고 하는데 포인트는 뭐 이런 거야. 요즘은 그렇게 싸우지가 않는데 옛날에는 총싸움을 많이 하다 보니까 산이에요. 산이 있는데 여기 고지가 있대요. 고지라는 얘기는 높은 고지라는 소리야. 고지가 있대.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높은 자리에 있는 놈이 유리하겠죠. 디글디글 애들이 막 가자! 올라간단 말이야. 막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 있는 놈은 빵빵빵 이러면 죽이잖아. 아래에 있는 놈은 가면은 나무도 있고 바위도 있고 타이어 안에 숨어있고 이거 맞추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전쟁을 할 때 포인트는 고지를 점령하는 게 이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좋았어. 고지를 점령을 했어. 근데 얘도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운송수단을 통해서 여기 뭐 탄약도 좀 배달을 해야 되고 폭탄도 배달을 해야 되고 또는 무슨 뭐 사람도 좀 실어 나가야 되고 사람도 다친 애들은 데리고 나가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할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산에 어쨌든 도로가 있대요. 우리처럼 뭐 아스팔트가 깔린 도로가 아니더라도 흙길을 이렇게 꽝꽝꽝꽝 내리치면 평평한 도로를 만들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가면. 그러면 그 도로를 통해서 가게 되면 얘들이 바보야? 가만히 있지 않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 뭐 이렇게 폭탄도 설치해놓고 가림막도 지금 해놓고 가지마 이렇게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 가면 안 되겠구나. 다른 길을 통해서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갈 때 돌아서 이렇게 간대요. 그래서 삥 돌아서 가겠대. 이런 도로를 이제 만들어서 가겠대. 그러면 포인트는 그거죠.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효과가 높게 배달을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효율성과 효과성을 포인트로 잡는 건 경영경제거든요. 특히 경영학이거든요. 이제 거기서 튀어나오게 된 건데 그러다 보니까 최적화시켜서 가장 빠른 시간에 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고민했던 게 선행계획법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거야. 최적화 문제가 참 많이 나와. 최적화. 따라해봐. 최적화. 다시. 최적화. 그치?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어떻게 하면 물건을 잘 만들까로 응용이 되기도 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써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돈을 좀 뺏어 먹을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지금 현대 경영경제학에서는 이제 확장이 이제 되게 됐죠. 거기에 대한 기본적인 것을 이제 배우러 가는 거예요. 부등식 영역 파트는. 그래서 이 문제는 뭘 하러 가는 거냐면 선행계획과 출발을 했다 보니까 결국 결론은 최적화 문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최적화 문제는 어떤 게 있느냐? 정석에도 얘가 있지 않을까? 없는 거 아니야? 앞에 막 이상하게 막 식이 막 나와요. 뭐 어쩌고 나옵니다. 그래 놓고 기본 문제 19-10번 보실래요? 여기 써있네. 선행계획법이죠. 이야, 역시 충실한 책이죠. 보면 19-10번 기본 문제 중간 생략 하루에 최대 이익을 구하여라. 그게 두 번째 문제고요. 첫 번째 문제는 하루에 몇 개씩 생산하여야 하는가 이익을 최대로 하려면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유제 19-12번을 보면 개수의 합의 최대값을 구해라 뭐 최소값을 구해라 이런 문제들이 쭉 나와있죠. 전부 다 이 문제야. 최적화 문제야. 그러면 부등식의 영역의 배경이 선형계획법에 출발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최적화에 관련된 문제를 안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걔를 풀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론들이 필요했을 거 아니냐. 그 이론들을 따박따박 배우기 시작하는 거야 지금부터. 됐죠? 최적화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러면 그 이론의 시작은 뭐냐면 실수의 정의부터 출발합니다. 실수의 정의. 실수의 정의는 뭐냐? 부호가 있는 거니까 실수의 정의는 양수, 영, 음수 이게 실수의 정의란 말이죠. 양수, 영, 음수.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 크기 비교가 가능했다. 이게 첫 번째 성질이 될 거고요. 많이 했죠. 크다, 작다 얘기를 할 수 있다. 대조 비교가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부등식에 나오는 모든 문자들은 아무 말이 없어도 실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실수가 양수형 음수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수를 제곱을 하면 항상 영가가 크나 같습니다. 보통 최소값 구할 때 이제 많이 이용을 하죠. 실수의 정의에서 이제 출발을 하게 돼.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거라고 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된다. 잘 보세요. 직선이 있어. 요함수 걸로 표현을 해보면 f의 x, y는 0 이런 직선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라인에 있는 점들은 저식에 대입하는 순간 전부 다 빵이죠. 전부 다 빵이니까 이 경계가 전체 평면을 직선을 쫙 긋잖아? 그러면 너 아니면 너로 구분하지. 너 아니면 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기에 있는 점을 저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혹은 여기에 있는 점을 저식에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지? 를 고민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어차피 좌표평면에서 찍힐 수 있는 점들은 모두 실수이기 때문에 이 라인 위의 점들이 0이라면 네가 양수면 너는 음수가 될 거고 네가 음수라면 네가 양수가 되겠죠. 이론상 그렇잖아요. 전체 평면이 있는데 여기 있는 이 라인 위의 점들은 식에 대입하면 0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있는 a, b를 식에다 대입하잖아요. 식에 대입하게 되면 f의 a, b가 될 텐데 네가 만약에 양수래. 몰라 아직? 몰라? 네가 만약에 양수래. 그럼 너의 좌표가 뭐랄까? p, q래요. 그러면 이 식이 집어넣잖아? f의 p, q 너는 반드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음수가 돼야 될 거다. 그게 이론의 출발이에요. 만약에 이 라인이 그냥 여기 만족할 거니까 f의 a, b가 만약에 음수야? 그럼 너는 아마 양수가 돼야 되겠는데? 이렇게? 왜? 우리가 지금 여기다 찍는 모든 점들이 실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영역에 있는 점과 여기에 있는 영역의 점이 있잖아.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가 양수인지 뭐가 음수인지는 따져봐야 알겠습니다만 잘은 모르겠지만 부호가 반대라는 알겠는 거야. 그래서 f에다가 a, b 곱하기 f에다가 p, q 곱하면 양반이 작겠구나. 이건 알겠는 거야. 그래? 그럼 마찬가지 사안으로 이렇게 확장이 되겠죠. 얘가 너희들이 잘 알고 있는 포물선이 있어요. 포물선을 보면 이렇게 있단 말이야. 포물선. 그러면 이 라인에 있는 점들은 f의 음함수꼴로 쓰시면 fx, y가 0을 만족하는 점들일 거야. 전부 다. 그러면 네가 양수야? 그럼 너는 뭐야? 음수가 될 거고 네가 음수야? 그럼 너는 양수가 될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네. 너도 영역에 경계가 이렇게 있을 건데 두 가지 영역으로 나눠지잖아요. 여기를 a, b라고 하자. 너는 뭐 p, q라고 하자. p, q라고 하자. 그러면 f에다가 a, b 너의 부호랑 f에다가 p, q 너의 부호는 반대가 될 거니까 음수가 반드시 되겠는데 이게 이론의 출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때 양이 되고 어떤 때 음이 되는지를 하나씩 추적을 해봐야지 까지 나온 거야. 됐죠? 어떤 때 양이 되고 어떤 때 음이 되는지 그거를 보러 가자 이제. 세 번째. 첫 번째. 예를 들어서 y는 3x 플러스 1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그러면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그려보잖아요. 그려보시면 헷갈릴까봐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3x 빼기 y 더하기 1은 0보다 작다.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같은 소리죠. 왼쪽에 있는 거는 양함수꼴이기 때문에 y가 fx보다 큽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건 음함수꼴이기 때문에 fx, y가 0이 아니라 0보다 작습니다.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직관적으로 위인지 아래인지 판단을 하려면 이걸로 표시하는 게 조금 편합니다. 조금 편해서 저렇게 이제 쓰기로 하고 3x 더하기 1이라는 이제 그래프를 그려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1이었겠죠. 그러면 이 라인에 있는 모든 점들을 때려넣는 순간 y는 3x 플러스 1이었을 거예요. 그러면 눈치가 그런 거지. 여기가 양수였다면 여기는 음수였을 테고 여기가 만약에 음수였다면 여기는 양수였을 테고 부호는 바뀌겠구나. 그런 느낌은 드는 거예요. 실제 먼저 확인을 하러 가는 거지. 얘가 요쪽 저 멀리에 있는 전평면을 이 직선에 의한 두 가지 평면으로 나누는 거잖아. 이렇게 요쪽 평면에 있는 대표적인 놈 하나를 택해 보는 거야. 마이너스 2,0을 한번 택해 보자.
그러면 x 대신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고 y 대신에 0 집어넣는 거예요. 성립하나요? x 대신에 마이너스 2 집어넣고 y 대신에 0 집어넣었어. 그럼 0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만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점이 포함된 이쪽에 있는 영역들이 전부 다 y가 큰 쪽을 나타내고 있구나를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직선의 경우라면 y는 10골에서 y가 크잖아. 위쪽이야. y가 크면 위쪽이야. 위쪽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 한번 확인을 해보면 대표적인 점인 원점을 집어넣어 보는 거죠. 00을 집어넣어 봤어요. 0은 1보다 크다? 성립하지 않잖아. 그지? 성립하지 않을 거니까 이쪽은 칠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y가 10보다 1차 함수일 때는 그래. y가 10보다 커 위쪽, y가 10보다 작아 아래쪽. 그렇게 되는 겁니다. 위아래 판단하시면 돼요. 포물선하는 겁니다. 끝이야? 뭐 없어. 포물선까지만 쉽게. 두 번째. 그러면 음함수꼴로 나와 있으면 양함수꼴을 바꾸셔서 판단하는 게 나을 거야. y가 커 위쪽, y가 작아 아래쪽이니까. y가 커 위쪽, y가 작아 아래쪽. 씁니다 여기. y가 3x 플러스 1보다 크다는 위쪽 얘기하는 거고요. y가 3x 플러스 1보다 작다는 아래쪽 얘기하는 거야. 만약에 작다고 범위가 나왔으면 이 아래쪽 범위를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됐죠? 만약에 등호를 붙이잖아? 등호를 붙이면 경계 포함, 등호를 빼면 경계 불포함. 그러는 거야? 0은 아닌 거니까. 뭐 그런 얘기고. 만약에 y는 x제곱보다 크대. 그러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있을 거예요. 이 x제곱이라는 함수가 전평면을 두 가지로 나눠. 이 포물선에 의해서 위, 아래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구분하니까 여기 라인에 있는 것은 전부 다 y는 x제곱을 만족하는 놈일 거야. 전부 다. 여기에 있는 걸 집어넣었을 때 양수라면 여기 있는 걸 밑에 있는 걸 집어넣어서 음수가 될 거야. 혹은 반대일 수도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위쪽 영역에 있는 대표적인 점 하나 택해요. 0,1 같은 거 하나 택해. 집어넣어서 성립이 되면 칠하는 거고요. 성립이 안 되면 안 칠할 거예요. x 대신에 0, y 대신에 1을 집어넣으면 1은 0보다 크니까 성립되잖아. 그러니까 될 거다 이런 얘기야. 됐죠? 된다 이런 얘기고, 마찬가지예요. 직선과 포물선 이런 2차 함수의 공통점은 뭐냐면 전체 있는 평면을 위아래로 나눠. 그럼 y가 커 위야, y가 작아 아래야. 됐죠? y가 커 위고 y가 작아 이제 아래가 되는 거예요. 물론 너도 음함수꼴로 쓸 수도 있어. x제곱 빼기 y가 작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양함수꼴로 바꾸셔서 판단하시면 돼. 촉은 음함수꼴로 돼 있더라도 임의의 점을 집어넣어서 성립되는지 확인만 해보면 돼요.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럼 x 대신에 0 집어넣고 y 대신에 1을 집어넣는 순간 성립되지? 그러면 칠하는 거야. 안 되는 걸 보면 얘가 뭐 0,-1이 있대요. x 대신에 0 집어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성립되지 않잖아. 그럼 칠하지 않는 거야. 됐지? 그렇게 된다. 그래서 위아래로 구분되어 있는 것은 y가 크면 위쪽, y가 작으면 아래쪽 그렇게 된다. 됐죠? 오케이. 자, 철다 합시다.